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70회차 결과 1등이 2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영상에서는 70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회차가 끝난 이후에 주중에 승무패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경기 결과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는 영상을 항상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다음 회차 동일하게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 경기 예정이니까 픽 선택하실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70회차 경기 결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주말에 수원 삼성 대 강원 FC 강등 멸망전 직관을 간다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주말에 직관을 가서 엄청난 인파 속에서 경기를 봤는데, 야, 수원 삼성은 강등을 당하는 게 맞다. 강원에도 솔직히 밀리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경기력이 정말 강등당할 수준이었다라는 말씀밖에 할 말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0대 0으로 더럽게 재미없는 경기가 종료된 이후부터가 아주 가관이었는데, 여기저기서 쌍욕이 터져 나오고 관중들 난입하고 애들은 울고 부모들은 달래고 수원 삼성 단장 나와서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팬들이 수원 삼성 축구단 버스도 받고 했더라고요. 참 그래도 K리그에서 축구 명가라고 불리던 수원 삼성이었는데 해마다 점점 순위가 떨어지더니 강등이 되는 날이 오네요. 아무튼 2부 리그 가서 열심히 해서 1부 리그로 바로 승격을 했으면 좋겠지만, 뭔가 확실히 수원 삼성은 선수단이나 내부적으로나 좀 확 바뀌지 않으면 2부 리그 가서도 좀 고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울산 대 전북의 마지막 경기 TV로 라이브를 봤었는데, 전북의 홍정호 선수가 울산 조현우 골키퍼의 펀칭에 턱을 맞으면서 기절을 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행히 의식을 되찾고 선수단으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경기 보신 분들 중에서 홍정호 선수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70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지로나 대 발렌시아였죠. 지로나가 미첼 산체스 감독 아래에서 기본적으로 닭공을 추구하지만 수비력도 갖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측면 수비를 보고 있는 구티에레즈 선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수비뿐만이 아니라 공격 시에 굉장히 넓은 지역을 프리롤로 뛰어다니면서 상대팀의 수비 지역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낸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로나가 공격 상황에서 공을 뺏겼을 때 전방에서의 압박이 좋고 선수들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좋다. 발렌시아가 역습이나 득점력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지로나를 상대로는 승리할 수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로나의 단통승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는 2대1로 지로나가 승리를 했는데, 사실상 발렌시아가 선제골을 기록을 했지만 그 상황이 지로나의 다비드 로페즈 선수가 수비 쪽에서 실수를 하면서 공을 뒤로 흘리면서 휴고 드로 선수와 골키퍼가 1대1 상황이 돼버리는 실점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골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로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얀쿠토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준 볼을 스투아니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 골 역시 똑같이 얀쿠토 선수가 낮은 크로스 올려준 볼을 스투아니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2대1로 지로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로나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무난한 승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경기 번리 대 셰필드였죠. 제가 사실 이 경기는 똥 대 똥의 대결이지만 번리가 홈에서 7연패를 기록 중인데, 상대편이 같은 똥인 셰필드라면 번리가 홈에서 최소한 8연패를 할 경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번리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이고, 골대법 계산 결과 역시 번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번리의 패를 제외하고 번리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고, 결과는 5대 0 번리의 대승이 나왔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번니의 찰리 테일러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로드리게스 선수의 헤딩골이 터지면서 1분도 안 돼서 1대 0으로 경기를 시작했고 전반 29분에는 번니가 셰필드 수비 뒷공간으로 뻥 차준 볼을 블룬 라르센 선수가 기가 막힌 퍼스트 터치를 보여주면서 두 번째 골을 성공을 시켰죠. 그리고 사실상 셰필드의 맥버니 선수가 46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개털린 경기가 됐는데 맥버니 선수가 엘보우로 얼굴을 찍어버리는 주특기가 있더라고요. 엘보우로 얼굴을 쳐서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또 몇 분이 지나서 엘보우로 얼굴을 또 찍어버리면서 퇴장을 당했죠. 그 이후에는 뭐 번니가 셰필드를 가둬놓고 패면서 3골을 추가하면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셰필드 수비는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자, 3번 경기 빌바오 대 라유 경기였죠. 빌바오가 지로나의 경기를 보고 빌바오와 지로나의 경기를 보고 확실히 빌바오가 공격적으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빡세고 효율적인 전방 압박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경기력이라면 빌바오의 승리가 맞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라요가 이번 시즌 묵해는데 거의 신이 들렸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걱정이 되긴 하지만 패턴적으로 빌바오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단서가 있어서 무승부는 없다. 경기력대로 빌바오의 단통승 선택을 했고 빌바오가 4대 0으로 대승을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죠. 경기 내용적으로도 빌바오의 첫 번째 골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 빌바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수비의 볼을 뺏어서 구르제타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골은 빌바오가 슈팅한 볼이 라요의 에스피노 선수에게 맞으면서 자책골, 세 번째 골은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로 올려준 볼을 이나키 윌리엄스 선수가 밀어넣었고 네 번째 골은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측면에서 낮게 감아찬 슈팅이 완벽하게 감기면서 골이 들어갔는데 이날 뭐 빌바오는 뭘 해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확실히 홈 응원발도 셌다라고 보이고 선수들도 컨디션이 좋아 보였던 경기였어요. 자, 4번 경기 노팅엄 대 에버튼. 자, 이 경기는 뭐 양 팀 모두 역습을 주로 쓰는 팀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보이는 건 에버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보여줬던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정확도는 에버튼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팅엄의 단통패 선택을 했었고 결과는 노팅엄이 0대 1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예상했듯이 경기 내용 자체는 팽팽했지만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승패가 갈렸던 경기였고 확실히 역습을 주로 쓰는 팀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점유율이 낮을 때 공격적인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노팅엄의 점유율이 62%, 에버튼의 점유율이 38%였죠. 에버튼의 맥네일 선수의 한 방에 노팅엄이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자, 5번 경기 뉴캐슬 대 맨유.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와 4대가 안 맞는 맨유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뉴캐슬의 승리를 안 찍는 걸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항상 맨유 찍는 건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뉴캐슬의 승리를 안 찍었었죠. 기본적으로 저는 뉴캐슬의 주축 선발 자원 11명 외에 부상으로 인해서 교체해 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이 경기에서 교체해 준 건 닉 포페 골키퍼 부상으로 교체해 준 상황 그리고 앤서니 고든 선수 후반 97분까지 풀타임을 다 뛰고 로즈타임에 맨리치 선수와 교체해 준 상황 이렇게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실 전반에는 뉴캐슬이 잘했지만 후반에는 확실히 체력이 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배팅맨님, 그럼 뉴캐슬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데 맨유가 도대체 왜 졌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진짜 이날 맨유가 역대급으로 경기를 더럽게 못했습니다. 선발로 나온 레시포드, 마샬은 개 헛질을 하고 개인 돌파만 자꾸 시도하다가 뺏기고 안 되겠으니까 후반에 야 이 새끼들아 나와 하고 두 명을 빼면서 투입한 게 안토니하고 호일룬 둘이 합쳐서 이적료만 2천억인데 두 명 나와가지고 보여준 것도 없고 호일룬은 솔직히 맨유하고 안 맞는 건지 공격에 왜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후반 막판에는 그래도 밀어붙이다가 안토니 선수가 득점을 하긴 했는데 야, 맥과이어 이 새끼는 또 왜 수비나 보지 공격에서 깔짝거리다가 안토니 선수 슈팅을 몸에 맞으면서 업사이드 판정으로 골 취소가 되질 않나. 야, 정말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아무튼 경기를 라이브로 보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고 71회차에 맨유 경기가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맹구 새끼들이 더럽게 못해서 패배한 경기지 뉴캐슬이 확실히 체력적인 문제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경기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였죠. 자, 이 경기는 뭐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오사수나의 패배인데 소시에다의 정배당이 이렇게 너무 뻔히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배당이 너무 높다. 토사장에 미친 건지 아니면 함정을 판 건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매 금액 여유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함께 가져가셔서 독식 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죠. 경기 결과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이 터졌고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오사수나가 2분도 안 돼서 좀 소시에다의 수비가 어수선할 때 모이고메즈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시에다가 초반부터 좀 말린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소시에다의 선발 라인업에서 공격에 오야르시아발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고 후반 75분이 돼서야 교체 투입이 됐었다라는 게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감독이 아니고서야 선발 라인업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어쩔 수 없고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로 나와서 오랜만에 멋진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기록했다라는 건 소시에다 입장으로서는 좋은 상황일 것 같고 어쨌든 경기는 소시에다가 계속 주도를 했지만 추가적인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소시에다의 경기력이 안 좋은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마요르카 대 알라베스. 자, 이 경기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마요르카가 기본적으로 무리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로드리게스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알라베스의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알라베스가 유리할 수 있는 경기다. 하지만 마요르카는 항상 홈에서는 어떤 경기 결과도 낼 수 있는 게 마요르카 섬지역 홈발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고 싶지만 항상 이럴 때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기력으로는 알라베스 사이드지만 공격 자원들이 빠진 마요르카가 섬지역 홈발로 무승부를 하는 그림으로 판단이 들어서 단통 무승부 말씀을 드렸고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경기 내용적으로도 마요르카가 섬지역 홈발이 있어서 그런지 알라베스보다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참 신기한 마요르카의 섬지역 홈발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본머스 대 에스턴. 자, 이 경기는 본머스가 최근에 2연승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가 에스턴이라면 3연승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경기 결과가 본머스가 3연승은 못했는데 2대2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본머스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던 제 픽이 틀려버렸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본머스의 전방 압박이 빡세지만 에스턴의 경우는 상대팀 뒷공간을 잘 파기 때문에 와킨스 선수가 충분히 득점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본머스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었는데 본머스의 선제 득점이 에스턴의 카를로스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패스 미스로 인해서 세멘요 선수에게 10분 만에 실점을 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 이후에 10분 만에 에스턴의 레온 베일리 선수가 측면에서 수비를 달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혼자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때 본머스의 수비가 확실히 좀 수비 능력치가 좀 딸린다라는 게 보였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본머스의 첫 번째 실점을 내줄 때 패스미스를 기록했던 카를로스 선수가 추가 득점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VAR 결과 업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에스턴의 득점이 취소가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본머스의 도미닉 솔랑케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2대1로 에스턴이 패배를 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에스턴의 에이스 와킨스 선수가 후반에 헤딩 극장골을 터뜨려주면서 2대2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첼시 대 브라이턴. 자, 이 경기는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첼시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죠. 왜냐면 양팀 모두 주축 자원들의 결장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고 첼시가 3대2로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첼시는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주장인 리스 제임스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이번 브라이턴 경기에는 부주장인 갤러거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첼시의 주장 잔혹사를 보여줬죠. 어쨌든 퇴장이 있었음에도 페르난데스 선수의 헤딩 선제골, 그리고 레비 코릴 선수의 헤딩 두 번째 골, 무드리크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페르난데스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첼시가 3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 브라이턴이 선발 자원으로 19살 바레바, 로테 자원인 부오나노테, 그리고 로테 자원인 랄라나, 그리고 18살 하인세루드 같은 선수들이 선발 자원으로 출전을 했던 경기였고 후반전 60분경에서야 주축 자원들을 투입한 경기였기 때문에 첼시가 잘해서 이긴 건 아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은 경기였습니다.
자, 10번 경기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의 경우가 유로파 원정 경기를 치렀고 수비적으로는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주축 자원들은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지난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많은 찬스들을 날려먹는 장면 그리고 에베레치 에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손실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팀 모두 굉장히 비슷한 양상의 경기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고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웨스트햄의 선제골은 쿠팔 선수가 측면에서 뛰어들어오던 쿠두스 선수에게 패스를 줬고 그대로 뛰어들어오던 쿠두스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선제 득점에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동점골은 웨스트햄의 수비 진영에서 콘스탄티노스 선수가 무슨 딴 생각을 했는지 뜬금없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두아르 선수한테 패스를 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했고 그걸 놓치지 않고 에두아르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1대1 무승부의 결과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11번 경기 알메리아 대 베티스였죠. 저는 뭐 사실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알메리아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아니 이 경기가 어떻게 무승부가 나왔지 하고 찾아봤는데 역시나 베티스가 전반 27분 만에 헥토르 베예린 선수가 높은 태클로 인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를 말아먹었죠. 이렇게 퇴장이 나오는 경기는 사실상 뭐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히 코멘트하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맨시티 대 토트넘. 자, 이 경기는 제가 분석 내용 말씀을 드릴 때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라이프치히와의 챔스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역습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맨시티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1득점을 한다면 맨시티는 2득점, 3득점을 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와, 이날따라 홀란드 선수의 골 결정력 최악이었습니다. 넣을 수 있는 골을 죄다 날려먹는 장면이 많았는데 정말 홀란드 대갈박을 그냥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골, 기가 막혔죠. 역습 상황에서 맨시티의 제레미 도쿠 선수를 완벽하게 따돌려내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로셀소 선수가 득점에도 성공을 했지만 교체 아웃돼서 나갈 때까지 굉장히 좋은 중거리 슈팅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 클루셉스키 선수의 헤딩골이라고 해야 될지 어깨슛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극장 동점골까지 기가 막히게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맨시티가 참 토트넘만 만나면 고전을 하고 들어갈 것도 안 들어가고 참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3번 경기 세비야 대 비아레알. 자, 이 경기는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세비야의 승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축 수비 자원인 헤수스 나바스, 로익 바데, 라모스 선수까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손실이 큰 세비야이고 비아레알의 경우는 주전 공격 자원인 솔로로스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호세 모랄레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세비야의 무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 말씀을 드리면서 세비야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고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예상 외로 세비야가 홈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아레알이 굉장히 밀린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경기였고 선제골 역시 세비야의 키케 살라스 선수의 헤딩골이 나왔었죠. 그러나 바로 2분 뒤에 최근 폼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비아레알의 호세 모랄로스 선수가 낮은 크로스 올라온 볼을 밀어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고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나면서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세비야가 확실히 이제 리그에서도 좀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14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AT 마드리드. 자, 바르셀로나가 홈에서만큼은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승부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최근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봤을 때 공격력이 시원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바르셀로나의 주앙 펠릭스 선수의 골키퍼 키를 넘기는 칩샷 한 방으로 바르셀로나가 1대0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의 골 찬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날려먹은 게 너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전성기에 레반도프스키 선수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이티 마드리드는 멤피스 데파이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아까웠죠. 바르셀로나의 이나키 페나 골키퍼 손에 맞고 골대에 맞으면서 득점이 안 들어갔는데 확실히 좀 클래스가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0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축구토토 승무패 71회차에서도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수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71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로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주중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은 없고,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으로 골대법 정리본만 금요일에 커뮤니티에 업로드 드리면서 금요일 최종픽 영상으로 찾아뵙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입니다.